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뱅크 코리아입니다. 빙그레가 최근 바나나 맛 우유 단지 모양 용기를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예정이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나나 맛 우유 관련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먼저 이 통을 보면은 용기 자체가 독특합니다. 근데 이 용기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요. 용기 자체의 변화라기보다는 인쇄물의 형태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용기는 2010년도 전후에 나왔던 빙글의 바나나 맛 우유입니다.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 용기는 2023년에 나왔던 용기입니다. 보면은 이제 빙그레라는 로고의 선명도를 보면은 최근 게 더 선명하죠. 이에 반해서 예전에 나왔던 바나나 맛 우유는 글씨체 자체가 굵습니다. 요즘 거는 그 선명도는 높아진 반면에 글씨 굵기는 조금 얇아진 그런 맛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죠. 같이 돌려보겠습니다. 1974년에 처음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보면은 그 재활용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재활용 표시도 예전 거는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분리 배출 정도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 반면에 최근에 용기에는 분리 배출, 그 다음에 재활용 우수 등등 아마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지도의 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바로 이 영양 표시 부분입니다. 2010년 전후에 나왔던 바나나 맛 우유에는 영양 표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보기가 힘들죠. 사실은 인쇄 상태나 크기 이런 부분이 시인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최근에 나오는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에서는 이렇게 영양 정보가 아주 충실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활용 부분도 뭐 이런 그 차이점이 조금 발견됩니다만은 영양 부분은 예전에 당류라든지 그리고 지방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2010년 전후에는 이런 걸 꼼꼼하게 보기보다는 그냥 맛으로 마셨던 것 같고요. 영양 정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반드시 또 행정적인 부분도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지방, 트랜스 지방 등등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2010년 그리고 2023, 4년 전후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있으니까요. 특별히 당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섭취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지병을 가지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하고 2018년대 8년간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원유 자체를 국산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두었고요. 2018년까지도 이렇게 국산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국산이라는 표시가 사라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나 같은 경우도 인도산 농축 과즙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부분을 그냥 외국산으로만 표시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표기 부분은 상당히 행정적인 지도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가장 최근의 것을 보겠습니다. 이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같은 경우도 환경을 조금 생각했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바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지구를 위해서 뜯어 먹자, 뜻먹이라고 해시태그를 붙여놨습니다. 지난달에 나온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용기인데요. 뚜껑은 제거 후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달라는 그런 인쇄를 선명하게 해두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빙그레가 바나나 맛 우유를 출시하게 된 배경에는 그 당시 우유 소비는 늘려야 되겠고 또 국가 시책으로 나왔는데 흰 우유 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 당시 가장 고급 과일인 바나나 맛을 향을 첨가해서 바나나 맛을 내게 한 그런 게 시조였다고 합니다. 용기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위아래가 좁고요. 그리고 중간이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배불뚝이 용기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빙그레에 따르면은 전통 백자 달 항아리 모습을 차용해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바나나의 노란색을 살리기 위해서 용기를 반투명으로 제작을 했고요.
장독대의 항아리를 닮은 고유 디자인을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공산품이 국가유산에 오른 전례가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세탁기에 해당하는 금성 세탁기, 요즘의 LG전자가 되겠습니다. 금성 세탁기도 국가 등록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현대자동차의 포니원,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64K D램 등도 국가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국가 등록 문화유산은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 보존 활용이 필요한 것을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합니다. 여기 또 어색한 단어가 하나 나왔죠. 국가유산청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문화재청이 되겠습니다. 이것 보시면 예전에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사랑이라는 사부를 발간했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유산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발행처도 보면은 국가유산, 문화재의 새 이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발행인이 국가유산청 대변인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고대 그리고 몇백 년 전 유물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접하고 익숙한 것들에 대한 그런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우유 회사에서도 도전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바나나맛 우유 역사는 꽤나 오래됩니다. 기억들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파스테르에서도 그 바나나맛 우유를 만들었습니다. 유업회사 치고 바나나맛 우유를 만들지 않은 회사는 없을 겁니다. 이 팩은 2001년도 파스텔에서 나온 바나나맛 우유입니다. 빙글의 바나나맛 우유와 유사성이 있는 통도 있는데요. 이 통 보신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용기는 2008년도에 동원식품에서 나온 생생과즙 바나나 우유입니다. 통이 좀 바나나맛 우유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나 이 용기, 롱런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비자의 많은 사랑은 받지를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2008년도에 나온 동원 생생과즙 바나나 우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나나 우유는 하야타라는 그런 도발적인 그 상표도 있습니다. 메일유업에서 나온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바나나 껍질만 노란색이고 사실은 우리가 먹는 식용 부분은 하얀색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발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메일유업에서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하면서 이렇게 바나나를 벗긴 모양, 여기는 흰 색깔의 우유가 담겨진 그러한 우유를 냈습니다. 이 역시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롱런하지 못한 그러한 상품으로 기억이 됩니다. 2013년 5월에 나온 메일 유업의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였습니다. 정식품에서도 입안 가득 바나나 두유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유, 우유 할 것 없이 바나나에 대한 그 식품 회사들의 끈질긴 도전이 눈에 띕니다. 이 역시 2013년도에 나온 제품이 되겠습니다. 기억들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메일 우유에서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라는 용기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 앞서 2006년에는 메일에서 나온 바나나 우유는 그냥 투명한 그 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과접엔 당시 유행했던 콜라겐까지 넣었다 이렇게 했지만 이 역시 그렇게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 메일 유업의 바나나 우유였습니다. 델몬트에서 나온 생바나나 우유, 이 역시 그렇게 포장면에서는 노란 뚜껑 외에는 바나나를 상징화시키지를 못했고요. 그냥 미투 상품 정도로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 정도로 많이 팔렸던 것 같습니다. 워낙 바나나 맛 우유에 대한 용기의 독특함 때문인지 많은 업체에서는 바나나 맛 우유에는 이렇게 용기를 조금 색다르게 만드는 게 하나의 관념처럼 되어 있나 봅니다. 이 우유는요, 서울 우유 제품입니다. 바나나 맛 우유. 용기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품 개발자들에게는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타 업체를 요즘 말로 디스하는 정도의 내용이 많습니다.
색소를 사용하지 않아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색소를 사용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바나나맛 우유는 최근까지도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바나나 우유, 바로 끌레베르 바나나 우유인데, 제 기억으로는 끌레베르라는 상품명이 예전에 빙그레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바나나 우유 용기 같이 봤습니다. 혹자는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이 아성을 넘기 위한 여러 이런 제품들이 아류라고 이렇게 비난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바나나맛 용기가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이런 지난한 도전이 있었기에 또 우리 발전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 라면 같은 경우 미투 제품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와중에서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라면이 생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아류 이런 말은 쓰기가 싫고요. 소비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많은 용기 그리고 많은 바나나맛 우유를 개발하신 여러 개발자 그리고 영업사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정부가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바꾸면서 대상과 범위를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나나맛 우유가 국가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코카콜라 병만 생각해봐도 그 용기가 가지는 부가가치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한 기업의 이익을 떠나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로 바나나맛 우유 용기가 꼭 우리 문화재로 국가유산으로 등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 바나나맛 우유 용기는 상부와 하부를 컵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붙인 그런 형태고요. 2016년에 용기 모양을 상표권으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빙그레에서 나온 사본인데요. 2011년 1월호입니다. 여러 콘텐츠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당시 신입사원을 뽑았나 봅니다. 근데 신입사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겠죠. 60초 자기 PR, 빙그레는 나에게 네모다. 뭐 이런 앙케이트를 했는데, 한 신입사원이 한 얘기가 이 바나나맛 우유의 위상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바나나맛 우유처럼 든든한 사원이 되고 싶다. 이런 부분에서 그룹 이름은 빙그레입니다만은 바나나맛 우유가 가지는 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월드뱅크 코리아 오늘은 바나나맛 우유 그리고 바나나맛 우유 용기와 관련된 추억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